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정유현 팀원, 최근에 구직한 팀원이죠. 전문대 출신이고 30대 중반에 구직했던 정현 팀원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현 팀원이 결과적으로 오늘 해고가 됐어요. 출근한 지 그 다음날에 출근하고 그 다음날에 해고가 됐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목소리 안 좋은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 컨디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아침에 이제 정현이가 저한테 문자 왔어요. 이 회사 개발 환경이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게 좀 이런 구조를 가진 회사 아주 가끔 있긴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이거를 크리티컬하게 다뤄야 하나 싶긴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 내부망이 있고 외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어서 외부용 컴퓨터로 자료를 받고 그거를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내부망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곳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회사 특성상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좀 고효율이라고 보긴 좀 힘들죠. 왜냐면 제가 보안회사 출신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저런 구조가 도움이 엄청 될 것 같긴 해도 애매하긴 해요. 내부망에서 아예 그러면 서버를 고객 정보가 유출이 우려가 된다면 아예 서버를 딴 데로 아예 한다든지 그러게 필요한데, 이런 구조를 어디서 봤냐면 옛날에 이게 현대카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런 회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더 심한 데서 한번 일해보긴 했는데, 진짜 심한 곳은,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USB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내부망으로도 안 돼. 그냥 내부망에서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료 받으려면 엄청 우회를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짜증났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많아요. 외부 개발자를 뽑았으면 외부 개발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개발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외부 협력업체라고 해서 아예 무슨 말도 안 되게 우회를 해. 그러니까 메일을 일단은 본사 직원한테 보내요. 그러면 본사 직원이 내가 받을 자료나 이런 거 있죠. 그럼 본사 직원이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우회를 해서 내부망으로 다운로드 해주고, 그 다운로드 받은 거를 이렇게 실제로 저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 FTP 같은 걸로,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사용하는 곳인데, 그게 국내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기업은 굳이 그 정도로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엄청 보안이 훌륭하지도 않아요.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 보통 보안을 이렇게 보안을 공격하는 애들이 뭔 짓을 하냐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자체에 악성 코드가 깔려있으면 내부망이든 외부망이든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튼 난 저런 구조에 대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저해시키고, 보안이 중요한 부분은 아예 완전하게 분리를 해서 따로 해야지, 개발하는 환경 자체를 저렇게 제한을 두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네 그 내부 개발자나 내부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렇게 불편하게 안 하고요.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파견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좀 저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네 내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정현이가 뭐지 이게 서칭 컴퓨터 사양도 별로 안 좋고 실제 개발 PC는 내부망밖에 안 되니까 받을 때마다 이렇게 퍼 나르는 것처럼 해야 돼요. USB도 넣으면은 인식되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이 되고 내부망이, 그러니까 되게 불필요한 그런 느낌이 있다 하고 하는데, 이제 이건 회사 취향이라 그런 구조를 왜 취했을까? 그럼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독특한 구조라서 정현이가 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계속 다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본 고객사 중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이제
삼성이 극히 일부인 프로젝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런 구조를 취하는 곳이 종종 있어서 고객사 중에 그냥 그러려니 했죠. 사실 더 심했어요. 뭐 스마트폰으로 서칭을 해야 됐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 제 걸로 LTE망으로 내부 와이파이망으로는 외부 인터넷이 안 된다니까. 외부 직원이라 외부 협력업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연말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연말에 그 금융위에서 뭐 이렇게 뭐 검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원래 이렇게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나 보지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아무튼 뭐 정치적인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일개 개발자가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제가 개발자라기보다는 그 협력업체와의 뭐 얘기가 그렇게 됐나 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맞춰주고 돈만 받으면 되는 프리랜서라서 전혀 뭐 그렇게 막 불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와 유사해서 그냥 뭐 네가 괜찮으면 다니는 거고 아니면 나오고 막 그랬죠. 근데 금융권이 좀 저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정윤이가 제가 이걸 보내고 얼마 안 있어서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회사 출입문이 지문으로 인식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출근하고 제가 지문인식과 계약서를 언제 쓰는지 두 가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오늘 방금 본부장 분이 오더니 오늘 출근 첫날부터 그런 질문하는 건 도를 넘은 것 같다면서 미안하지만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력서 다시 쓰고 면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존나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근로자로서 일을 하기 전에 계약서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보낸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나 회사 설명해줬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나이 많은 그런 대표들이 있는 회사를 보통 좋은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고객으로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고, 경험이 많고, 뭐 이런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인드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꼴보기 싫은 꼰대 대표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IT 업계에도 아직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회사 대표가. 그래서 괜찮다, 되게 괜찮다 대표님이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을 했죠. 거기 그래서 정현이도 그게 마음에 들었고 그 외적인 조건도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막상 가니까 계약서 언제 쓰냐, 뭐 지문 인식 언제쯤 하냐, 나 출퇴근할 때 불편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새로웠다는 거죠. 새로운 거. 그런 얘기를 첫날부터 물어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너는 해고돼야 한다. 이건 사실 부당해고에 가깝죠. 근데 뭐 아직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부당해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지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사항으로는 그냥 뭐 개발이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과,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피곤하긴 한데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런 환경도 언젠가는 접할 텐데 뭐 그거 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서 좀 썩소가 막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아니 그러면 계약서 안 쓰고 일을 해야 돼? 눈치 보면서 지문도 막 옆에 과장님 지문 좀 열어주세요 막 이래야 되나?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 많은 그 대표가 있는 회사의 선입견이 되게 가지기 싫은데도 이런 일 때문에 선입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이 어린, 그런 말이 어린 거지. 보통 30대죠. 30대 대표들이 있는 회사나 40대 대표들이 있는 회사가 안 그러냐 이렇게 봤을 땐 40대 개발자,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 팀노바 그 친구들 여기서 중도 뭐 포기시킨다든지 뭐 그 나름대로 그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고 막 다 얘기 들어봤을 때 이 정도의 회사는 처음이에요. 제가 접한 200개가 300개 정도 접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필드에 있을 때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입이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냐면 약간 경력자니까 저 사람도 얘기도 일리가 있다, 다른 회사도 저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겠지 라는 경향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어차피 보통 그 회사 다니기 싫으면 제가 먼저 선수를 치는 편인데, 보통 이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미 제 생각에는
아무튼 좀 신입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꼰대스러움이 이제 폭발을 해서 거기 좀 별로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앞에 환경이 좀 보안적으로 뭐 훌륭한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정현이가 이제 좀 멘탈이 좀 나갔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인데 근데 얘는 자업자득이야. 얘는 앞에서 좋은데 많이 깠어요 본인이. 근데 두 개를 제대로 된 꽤 괜찮은데 까긴 깠는데 근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거 뭐 연봉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 세영이도 재구직을 한 또한 4일 만에 바로 했거든요. 왜 소위 이제 서포카 정도 다니는 석사 출신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1등 신랑감 같은 느낌 있죠.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 같은 느낌이 있는데 회사가 스펙이나 뭐 여러모로 배려나 뭐 탄력 출근제나 다 이렇게 좋아서 가도 그 회사에서 그때 거기도 이제 소스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버그 나는데 자기가 혼자 짰는데 그 버그를 못 잡는 거야. 그 CTO가. 그러면서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행동까지 하는 그런 회사들은 객관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완벽하지만 들어갔을 때 완전 별로잖아요. 저는 지금 이 회사도 조금 문제가 그 계약서를 물어봤다고 그거 해고 통보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게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도 계약의 민족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당연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서로든 저도 계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고 프리랜서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 이거는 굳이 뭐 일본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또는 서로 업무를 협약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정부에서 공시가 이미 돼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이미 굉장히 약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정규직이라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하냐 첫날에 물어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이튿날에 하면 안 잘리나?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런 뭐 이해하려고 안 하는 게 나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걔네 정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고 히잡을 의무로 머리에 쓰는 뭐 부르카 머리에 쓰는 이렇게 여성들에게 머리에 뭔가 이렇게 써야 하는 그런 나라의 이슬람 국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맞는 나라로 가서 사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에서 괜히 이렇게 또 밉보이면은 또 괜히 신변의 위협을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 가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차도를 뭐 이렇게 이런 걸 안 쓰고 다니면 그런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러고 말고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게 저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정현이가 말도 안 되게 통보를 받았는데 어차피 우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환경도 언젠간 접할 거니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쪽이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좀 시원하네요. 근데 좀 정현이가 그 전부터 제 생각에는 정현이한테 어느 정도 약간 꼰대스럽게는 안 보였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씩 정현이가 요구하는 것들이 좀 거슬렸나 봐요. 근데 근로자들이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뭐예요? 아쉬울 때 요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복종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 자기가 정말 이득 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회사들은 평생 직장을 보장을 해놓고 뭐 정년퇴직에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요즘 회사는 정년퇴직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된 것도 결국에는 그런 철학적 물음에서 요즘 이런 필드에서 내가
실력이 딸리는데도 그냥 이 회사의 정직원이란 이유만으로 그냥 오래 버티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버티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이 회사에 필요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을 제가 애초에 깨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보장되던 80년대 경제성장기 때는 고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차이도 굉장히 별 차이 안 났고요. 그래서 사실 한 회사를 키워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시점은 경제성장이 둔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무능해도 데리고 있을 만한 회사들이 많지가 않고 그 당시에 일들은 약간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런 좀 직종이 지금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제조업 무슨 건설업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호황이던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IT는 글로벌한 경쟁이에요. 글로벌한 경쟁. 지금 네이버 라인이 뭐 일본에서 되게 잘 되고 동남아를 막 다 장악하고 지금은 이제 또 막 프랑스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반대로 그 유튜브는 우리나라 판도라나 이런 많은 서비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판도라인가 걔네가 제일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먼저 시작한 서비스보다 얘네들이 오히려 국경을 넘어가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IT 업계는 그 좀 큰 경쟁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인재도 그렇게 막 돌고 있어요. 일본은 굉장히 외국인 개발자들에게 정말 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채용도 잘 되고 비자도 잘 주고 사실상 지금 인구 고령화가 심해서 외부 개발자들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외국 개발자들이. 아무튼 그런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요구사항 난 이게 필요해. 너 싫음 말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저를 굉장히 싸가지 없고 어떻게 사람 인간관계가 그렇게 인간미가 없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기적이더라고요. 자기의 이득이 있을 때는 인간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이런 거 정당하게 요구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치부하더라고요. 저 회사 다닐 때 그런 얘기 꽤 들었어요. 너무 요구를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그때 얘기하죠. 저는 정현이보다 제가 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싫으면은 그럼 저 딴 데 갈게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실수한 게 뭐냐면, 이제 일주일 쉬고 정현이가 구직이 됐으니까 일주일 쉬고 가기로 한 게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앞으로는 오퍼 받으면 바로 출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주일 쉬고 갔거든요. 정현이가 지금까지 힘들어서. 근데 이제 회사는 이제 가보기 전에 좀 모르는 게 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회사라는 게 정말 절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것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출근을 하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리고 저런 질문 때문에 해고될 정도면 얼마나 개발자들이 기가 죽어서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근데 문제는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같이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은 왜 처음에 면접 볼 때 실력 가지고 그렇게 막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부장이, 그러니까 정현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같이 융화되는 사람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정현이가 약간 좀 이렇게 까다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괜찮아서 두 개를 깠는데 근데 거기도 막상 갔을 때 이랬으면 저는 100% 그냥 나오라고 했을 거예요. 이번에 세영이도 재구직 한 3일 만에 될 때도 그 전에 회사의 그 완벽한 그 회사에서 이번에 간 회사는 걔네 뭐 대표가 그렇게 막 학력이 완벽하지도 않고 막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뭐 일단 다녀봐야 알겠지만 바로 출근을 해서 좀 별로면 또 나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왜냐면 회사들이라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제 정현이가 여기서 투자를 해서 실력을 쌓고 그리고 좋다는 회사들이 많은 상태에서 거기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회사라면 저는 굳이 아쉽지 않으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연애 관계랑 생각해봐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잘생기고, 누가 봐도 돈 많고, 누가 봐도 성격 좋고, 누가 봐도 스펙 좋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누가 봐도 상대방에게 잘해줘.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괜히 정말 자기보다 많이 떨어지는 외모부터 뭐 재력부터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많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둘이 뭐 추억이 있고 뭐 에피소드가 있어서 뭐 그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싫다고 한들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막 보면은 되게 왕년에 되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인물도 괜찮고 재력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외로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은 다 뭐 못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눈이 좀 높겠지, 아니면 문제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하겠죠. 어쨌든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눈이 좀 높지 않을까 싶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외롭긴 하지만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구직을 하는 것도 내가 지금 회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나 가기 싫은 거죠. 좋은 개발자가 필요한, 실력이 좋은 개발자가 필요한 회사에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에 있어서 서로 좀 까다롭게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지만 저처럼 좀 이렇게 계약관계에서 좀 약간 명확한 데를 좋아해요. 좀 약간, 그래서 좀 약간 까칠한 데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필요 이상의 요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상에서 나온 요구 이상으로 할 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피곤해하는 사람이 말 바뀐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날 때는,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만날 때는 뭐 이거 중개만 좀 해주시면 되고, 이게 거래가 중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사람 프로필 정도만 보여주고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렇구나. 5년 전이네. 벌써 이렇게 됐네, 시간이. 5년 전에 그걸 한 적이 있는데, 막상 이제 런칭을 하고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랑 계약한 건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거기까지만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 받았지? 한 1,500인가 2,000 받고 딱 어디까지만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막상 하면서 기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명시를 하거든요. 나 딱 20%까지만 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좀 까칠하게 생각하고 인간미 없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거를 15% 정도 되고 기존 작업물의 20% 딱 되는 시점에 제가 딱 스탑시키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추가 돈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 결정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한 8년 전 일이구나, 거의. 그랬더니 거기서 추가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죠. 좋은 고객이 이 까다로움 때문에 나를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요구에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용기가 없으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아니어도 나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업계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이 회사 없으면 내가 먹고 살 만한 회사가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문제예요. 애초에 경쟁력 없는 거야, 객관적으로. 이 회사에 싸바싸바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노예처럼.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늘 말하지만 팀노바가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많은 교육기관이 팀노바 수준으로 한다면 굳이 팀노바를 해야 될 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팀노바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건 당연히 내 실력에 따른 자업자득,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의한 좀 큰 문제가 있던 거, 그러니까 큰 아주 현명한 선택에 의한 폐업 이런 느낌이 되겠죠.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에는 계속 발전하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실력 좋지만 대인관계가 안 좋다라는 건 그쪽 입장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정현이가
원래 공장 같은 데서 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총괄하고 이런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개발 업종에 없던 친구죠. 전문대 출신이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관리나 이렇게 사람 인간관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친구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그리고 회사 생활이 있는 친구라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문제 있는 친구가 아닌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고가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잘 됐고, 제가 이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다면 굳이 아쉽게 그런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정현이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구직할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정현이조차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많은 곳에서 오퍼가 왔었거든요. 얘 오퍼 받은 회사만 합쳐도 한 30-40개 넘을걸요. 얘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그래서 근데 이번을 통해서 또 성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스펙의 회사지만 들어갔을 때 진짜 별로일 수 있다.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한 신랑감, 완벽한 신부감인데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여자를 때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큰 문제고. 그러면 당연히 바로 이혼을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완벽한 신부감이랑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도벽이 있어. 뭐 이러면은 큰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대부분 이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는 딱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악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당연히 요구했다고 그거를 해고 통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걸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그 정현이 이제 아마 구직을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